놀쌈으로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우리 마을 메이커스 놀쌈. 놀쌈 어린이 첫 번째 방송을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난 방송 땐 긴장하며 우왕좌왕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는 우리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자 깔깔 부잡고 웃기 바빴어요. 3월도 보름이 지났네요.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생각에 한 해의 시작은 1월이 아닌 것 같아요. 달력의 시작은 1월부터지만 아직 추운 겨울이잖아요. 설날이 있는 2월도 눈이 내리는 풍경이 먼저 생각나고요. 아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한 해의 시작 아닐까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듯 휴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쉼과 멈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겨울의 긴 휴식 시간을 지나 그동안 모아둔 힘을 꺼내는 3월은 봄날입니다. 잘 쉬고 3월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보는 오늘 되길 바랄게요. 솔솔 날려오는 봄 냄새와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놀쌈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 신나게 띵뛰기 해보아요. 놀사람 모여라. 놀이가 삶이 되는 놀쌈 퀴즈. 좀 늙지 않은 우리는 누구? 서자리 마을 공유 공간 놀쌈에서 노는 안녕히 윤희주, 백송이, 양서영, 안서희입니다. 석꽃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로는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 청취를 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어플을 다운받으시거나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에 놀쌈 어린이 방송을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수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 곳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으로 보고 느끼며 이야기하는 코너 마을 어린이 기자단의 우리들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 어린이 기자단의 우리들의 뉴스 코너를 맡은 윤희주 기자입니다. 희주 기자님은 요즘 학교 잘 다니나요?
네, 한 학년이 올라가서 친구들 선생님도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긴장도 했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교 생활도 너무 재미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빼고는 다 좋아요. 맞아요. 저도 학교 가면 재밌고 좋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자, 희주 기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 서재 출장소 앞에 생긴 신호등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알아요. 그렇다면 유인님 이곳을 지나가 보셨나요? 네, 저도 신호등이 생기기 전 이곳을 건널 때 무서워서 언니들 손을 꼭 잡고 건넜어요. 맞아요. 여기는 반대편 차도에 차들이 서로 엇갈리며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길인데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늘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곳에 드디어 신호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이 생긴 곳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도 이곳을 다닐 때마다 불편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윤희주 기자님 들려주세요. 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서재중학교에 다니는 오빠였는데요. 예전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도 건너기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신호등이 생겨서 어른들도 잘 지나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옆에 함께 있던 친구 오빠도 학교 갈 때마다 이곳을 매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횡단보도를 사용할 때 어떻다고 했나요? 전에는 지나갈 때 할머니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기들이 건너갈 때 걱정됐는데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좀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 같아서 모두 잘 이용하고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이곳을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함께 의견을 여쭤봤어요. 뭐라고 했나요? 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데 차들이 너무 쌩쌩 다니니까 건너기 무서웠는데 신호등이 생긴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정말 좋게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 말고 위쪽에도 건너려면 어른도 되게 무섭다고 하시며 신호등 설치를 원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마을 분들도 좋아하고 잘 이용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네, 신호등이 생겨서 반갑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좀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어요. 왜 불편하다고 했나요? 생겨서 편하기는 한데 바쁜데 왔다 갔다 하는 차는 없는데 멀뚱멀뚱 신호등을 기다리려고 하니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길에 신호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이번에 생긴 신호등은 차가 양쪽으로 엇갈리면서 끊이지 않고 지나다니던 길에 생긴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재 출장소 앞 장난감 도서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오랜 시간 불편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서 드디어 주민들의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은 서재 출장소인 동사무소에 가기 불편했고 어린이들은 작은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에 가기가 아주 불편했었어요.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던 중에 마을에 사시는 마을들 주민들과 늘삼의 어머님들이 민원을 넣었고요. 이 결과 신호등이 생겨난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서재 출장소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모른다 하면서 달성군청에 전화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청에 연락을 했는데 달성군청에서는 경찰청에 얘기하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곳에 물어보라고 했고요. 그렇게 계속 돌고 돌았지만 할 수 있는 곳에 계속 민원을 넣어 신호등이 설치된 거죠. 그럼 바로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처음에는 차량이 다니는데 방해된다고 미뤄지면서 신호등이 바로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달성군청, 경찰청, 주민참여예산제도 등등 많은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설치됐군요. 네, 그리고 제가 놀쌈이 중에 송이님에게 신호등이 없을 때와 생긴 후의 차이점 관해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원래는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올까봐 천천히 못 걷고 달려서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있어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도 있네요. 네, 안전을 위해 잠시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쌈 엄마들 중에 인경, 광명님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계속 바랬던 일이라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횡단보도 설치할 때 교통체증이 생기다고 계속 보류됐던 것이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교통체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때까지 신호등 설치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왜 그렇게 늦게 만들었을까요? 생기니까 좋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네, 그런데 신호등을 2개나 만들었는데 서재 출장소 앞 작은 신호등이 길이가 약 1.5m, 신호등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그곳에 가서 지켜보았는데요. 작은 신호등은 제보해 주신 대로 거의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신호등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작은 신호등은 왜 만들어졌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장님이랑 회의 다녀오신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신호등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대요. 저희 동네는 하수구 냄새 나는 빌라 단지나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 골목이 있어요. 그런 곳에 꽃밭을 만들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필요 없는 신호등 설치보다 신호등이 필요하긴 했지만 2개나 만들다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예산제라는 제도 통해 현풍의 중학교 들어가는 쪽이 밤이 되면 어두운데 학부형들이 모여 민원 넣어서 가로등도 설치했대요. 그렇군요. 소재에는 소재 장소 앞 신호등, 소재 초등학교 앞에 속도 제한 구역 카메라 설치, 초롱 어린이집 앞에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재 출장소 앞 횡단보도에 생긴 신호등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어땠나요? 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다녀서 어른들이 건너기에도 무섭고 위험했는데요. 신호등이 생기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덕분에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나 잘 이용하고 있는 마을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지나가는 차가 없어도 기다려야 할 때는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린이나 어른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 그 정도 불편은 괜찮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로 반영되지 못한 점 예산 활용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하면 좋겠어요. 윤희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을 어린이 기자라는 우리들 뉴스 윤희주 기자와 함께 서재 출장소 앞에 새로 생긴 신호등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유 라일락 듣고 오겠습니다. 나에게 말해줘 어린이 고민 상담소.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나에게 말해줘 어린이 고민 상담소입니다. 저는 이달의 담당소장 이달소 백송이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을 나눠볼 양서영 상담소 요원이 나와 있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계셨나요? 네, 학교 다니면서 너무 바빠졌어요. 서영 상담소 요원은 어떤가요?
네, 저도 고학년이 되니까 더 바빠지고 친구들과 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게 요즘은 제 고민이에요. 맞아요. 갈수록 놀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을 쪼개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것을 끝내고 놀면 좋을 텐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제 고민입니다. 맞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긴 한데요. 좀 일찍 자면 일어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일찍 한번 자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하면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적은 쪽지가 들어왔을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저번 2월 방송에서는 기발한 고민 해결자들이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달의 고민이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막상 다가가기가 무서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놀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른 상담소 요원들은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었나요? 재미있는 걸 가지고 나가서 혼자 즐겁게 놀고 있으면 친구들이 먼저 궁금해서 다가오게 만든다거나 그냥 핸드폰에 저장된 친구들에게만 전화해서 친구들을 부른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용기 있게 같이 놀래?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네, 저도 성격이 밝은 편이라 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네는데 바로 같이 놀자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서양 상담소 요원은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저는 생각이 많아서 친구들과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다가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것이 힘든데 이번에는 용기를 내볼게요. 좋습니다. 응원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인가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고픈데 맛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많은데 맛있는 게 없다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해답으론 세상을 여행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는 의견과 불량식품을 사 먹으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재밌죠? 네, 불량식품 생각보다 맛있죠? 맞아요. 그 다음은 어떤 해결책이 있었나요? 네, 네이버에 맛집을 검색해서 바로 가봐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맛있는 메뉴로 마라탕, 꿔바라우, 물만두를 추천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듣고 있으니 저도 벌써부터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좋죠.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도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송이삼성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잘하셔서 직접 해서 먹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다음 고민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고민입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기가 싫은데 돈 때문에 고민이 생겨요. 아, 돈에 관한 고민이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안 생기게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돈을 벌면 어떨까요? 삼성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 써버리면 쓸 돈이 없어 다시 벌 힘이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쓸 때는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저축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역시 현명한 답변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보실래요? 김밥 옆구리가 터져서 짜증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밥 옆구리가 터지다니 진짜 짜증 나겠는데요. 서양 요원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주먹밥이나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냥 터진 대로 먹어도 맛있고요. 산동 소장님은요? 저는 다시 김에 싸서 먹어요. 그렇군요. 해결책으로 터진 김밥은 엄마에게 준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옆구리 터진 김밥 말고 제대로 된 김밥을 만들어주세요. 자, 다음번 고민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튜브에 점점 빠졌어요.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핸드폰을 안 보고 생활하기는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의견 중엔 핸드폰은 유튜브가 안 되는 키즈폰으로 바꿔요. 유튜브 보다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그냥 들어요. 핸드폰 사용 시간 제한해요. 핸드폰을 들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없이 하루 살아보기 같은 방법 실천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재미있는 놀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핸드폰을 더 찾게 될지 궁금한데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놓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생각할수록 고민이네요. 맞아요. 요즘 쇼츠나 유튜브로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적당히 조절하면서 중독되지 않아야겠어요.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요? 다음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을까요? 아, 달리기 진짜 힘들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면 안 될까요? 텔레비전을 보면 운동기구 위에 옷이 걸려있던데 계속 운동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운동기구가 옷걸이가 되던데요. 다른 해결책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하면 저절로 달리기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기 힘들면 누워서 공중 달리기를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누워서 한번 해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집에서라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고민은 제가 소개할게요. 웃음을 너무너무 웃어서 웃음을 멈추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이 선장소장님의 고민 아닌가요? 선장소장님은 잘 웃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이 고민은 제가 답해 드리자면 안 웃는 것보다 웃는 게 나은 거예요. 웃으시면 됩니다. 네, 웃는 게 좋은 거니까요.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웃는 것을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몸을 꼬집거나 무서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웃게 되어서 다들 행복해지니 웃어요. 맛있는 것을 100일 동안 못 먹는 생각을 해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맛있는 걸 100일 동안 못 먹다니. 그럼 웃음이 사라질 것도 같아요. 그렇겠죠? 다음 고민입니다. 이가 아픈데 치과 가기가 무서워요. 치과 가기가 싫어요. 치과가 안 무서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과는 제가 좀 가기 싫어하는 병원인데요. 치과가 안 무서워지는 방법이 진짜 있나요? 네, 치과보다 더 무서운 엄마 잔소리를 들으면 아마 치과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보다 엄마 잔소리가 더 무섭죠. 맞죠. 치질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가 약해서 자주 아프거든요. 지금은 교정을 하고 있어서 치과에 자주 가는데요.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어린이 치과를 다녔는데 마취약을 해서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고 영상을 보여주니까 덜 아프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어른인 경우에는 그냥 좀 참으세요. 저도 잘 참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은 아파도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치과 가서 무서운 거 참고 알고 치료하고 잘 받으면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마지막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자꾸 엄마와 말다툼을 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있었는데 미안해 라는 한마디가 쉽지 않아요. 쉽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니다. 쉽게 사과하는 방법이요? 사과 그림 그리고 편지를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냥 용기를 내요. 아까처럼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과 그림을 그리면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는 화가 나면 엄마한테 사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엄마도 화가 나니까 미안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방에 들어가서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괜찮아지면 사과하고 서로 안아요. 선장소장님은요? 저도 시간이 좀 있다가 엄마를 안아줍니다.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과하면 돈이 생긴다 생각하고 사과를 해요. 엄마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싸운 직후에는 저도 기분이 나빠서 사과하기가 힘들어요. 대신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사과를 해요.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사과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럼 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 마음을 안정시킬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먼저 사과하세요. 그럼 다시 엄마 사이좋게 지낼 겁니다. 오늘 진짜 많은 고민을 나눴는데요. 고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어디에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고민 상담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놀쌈, 힐링숲, 콩닥콩닥, 성서 공동체 FM의 고민 상자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고민도 마음껏 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놀쌈, 힐링숲, 콩닥콩닥, 성서 공동체 FM에 있는 고민 상자에 여러분의 고민을 넣어주세요. 네,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고민 접수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릴게요. 양서영 상담소 요원 수고하셨어요. 노래 한 곡을 듣고 두 번째 코너 나에게 말해줘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가요? 네, 저는 로제 언더그라운드를 함께 듣고 싶어요. 네, 그럼 로제 언더그라운드 들으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말해줘 어린이 고민 상담소 코너였습니다. 저는 이달수 어린이 상담소장이었고요. 저는 상담소 요원 양서영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 요즘 무슨 생각하니? 우리가 고른 픽 중에 픽! 우리들의 원픽! 저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포카가 유행이에요. 포카가 뭐냐고요? 우리 엄마는 포카라고 하니 카드놀이인 줄 알았대요. 포카는 포토카드의 줄임말이에요. 포토카드는 명함 크기의 빳빳한 종이인데요. 요즘 인기 많은 아이돌 사진이나 산리오 캐릭터 사진 포토카드가 인기가 많아요. 포토카드를 넣을 비닐을 사서 포토카드 수첩에 넣어요. 모으다 보면 나만의 원픽 책이 되지요. 요즘 나만의 뭔가를 만들기가 유행이잖아요. 전에 놀쌈에서 디지털 수업을 받을 때 스티커를 만들어 봤어요. 패드에 앱을 깔고 여러 가지 색칠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뒤 스티커 종이에 인쇄를 했어요. 그런 걸 굿즈라고 한대요. 내가 좋아하는 굿즈들을 모아놓으면 정말 뿌듯해요. 여기서 발전한 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이래요. 자기가 만든 것, 그린 것, 활동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처럼 만든 걸 말해요. 작업 일지와도 비슷하겠지만 글보다는 그림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동네 문방구 다이소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다른 동네 문방구에서 받은 포토카드를 사러 갈 거예요. 동네에 있는 다이소마다 물건들이 다르거든요. 학교에 가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 포토카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포토카드를 만드는데 푹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취미를 만들고 있으세요? 우리들의 원픽 두 번째 주자 안소희였어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신나는 애니메이션 OST입니다. 찹쌀떡? 무지개떡.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의 찰떡콩떡송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오늘은 매콤달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어집니다. 얼마 전 놀이터에서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바닥에 개미가 뿔뿔 기어다니지 뭐예요. 붕붕거리는 소리에 나무 위를 보니 매화꽃에 벌이 바쁘게 날아다녔어요. 엄청 배고픈 것 같아 보였어요.
긴긴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났나 봐요. 어떻게 땅속에서 봄을 알 수 있을까요? 둘러보면 신기한 일이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장보고 오시더니 벌써 쑥을 팔더래요. 엄마는 할머니랑 같이 금호강변에 쑥 뜯으러 곧 가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쑥 머무리도 하고 쑥떡도 해서 나눠 먹어야겠다고요. 청취자 분들도 향긋하고 쫀득쫀득 달콤달콤한 봄날을 보내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맛있고 즐겁게요. 마지막 곡은 백성희 성정소장의 추천곡 NCT 드림의 캔디입니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방송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놀 줄 아는 우리는 누구? 놀상 퀴즈 다음 달에 같이 놀아요. 캐디. 사실은 오늘은 나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렇게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잘어난 거야. 강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날 사랑하느냐 나 시킬 테니까. 넌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화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나를 향한 마음은 이제는 굳혔지만 내일인지는 내게 다가갈수록 우리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마음 나를 이루는데 언제나 이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대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 있어. 키스를 해. 키스를 해. 우린 살까. 일어나 보면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양한 거야. 강한 마음도 그렇지만 시킬 테니까. 위로 바라다 보면 있었지만 내일인지는 내가 날아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지. 언제는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마음은 지루한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게 있어도 하늘을 날아다 보면 말했지. 내가 준비했던